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게만 계셔주기를 바라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어제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대산면에서 한 미니버스가 논바닥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해당 길이 시골길이기 때문에 이제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었는데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양쪽이 이제 논두렁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미니버스가 잘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으로 틀면서 이 2.5m 아래 논바닥 아래로 떨어지고 만 건데요. 아이고, 네. 이 버스가 전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의 상단 부분이 심하게 구부러져서 피해가 좀 컸는데 운전자를 네. 포함해서 12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사진만 봐도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겨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새벽이라 한가운 게. 그냥 이렇게 높은 데 서려고 그냥 차가 떨렸어. 막. 나는 그 강원도에서 탔는데 유리 깨고 2개 깨고 뺐더라. 나왔어. 안전벨트가 없어. 일꾼들 세고대인 게 없어. 지금 저 상황에서요. 지금 버스가 운전자 포함해서 12명이 타고 계셨다는데 혹시 인명피해가 있었을까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 사진만 보게 된다면 정말 큰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운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탑승객들이 60, 70대 여성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9명이 경상이었고 2명이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72세 된 여성 1명이 의식을 잃어서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어르신들이 어제 오전 6시면 새벽이잖아요. 요즘 캄캄한데 그 새벽에 버스를 타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농장에 양파를 심으려고 새벽 5시 반에 전남 영광에서 출발해서 고창의 양파밭으로 향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이분들이 영광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셨어요. 그래서 네. 평소에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일손이 부족한 농장을 찾아서 평소에도 가끔 품삯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날도 새벽 5시 반에 일당 7만 5천 원을 받으려고 반일을 나서다가 그만 이 3m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일당 7만 5천 원이 일당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당신들 편히 먹고 자시고 하시려고 버시려고 하셨겠어요? 다 도시로 출탄 손주들, 아들, 딸들 혹시 명절 때 오면 뭐라도 하나 사 먹이려고 다 한 푼, 두 푼 모아두시는 그런 돈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더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타 지역, 지금 전남 영광에서 전라북도 고창까지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빈번한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일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탑승을 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생활비라든지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일을 해 오셨다고 저 해요. 버스 보세요, 세상에. 아유. 좀 심하게 부서져 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논두렁에서 끌어올린 상태의 네. 사진이었는데요. 자, 일단 이제 노인분들이 이런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운전을 한 운전자는 이제 고창에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다른 농장에서 이제 일손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태워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던 참이었던 거죠. 이른바 이게 버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품앗이 버스예요. 타 지역에 일손 부족하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 대거 가서 일손 도와주고 또 일당도 받으시면서 도와주고 새참도 드시고 하면서 오순도순 일도 도와주시는 품앗이 버스였는데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찬 게요. 앞서 그 부상당하신 어르신 얘기도 들으셨죠? 이 버스가 낡은 것도 낡은 거지만 버스 안에요.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개가 좌우 패했어요.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예, 인부 태고 가시다가 안개 속에서 이렇게 우회전 하셨는데 이제 미처 못 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논두렁으로 빠졌는데 전복이 돼버려가지고 뒤집혀서 떨어졌어요. 그 천장이 거의 다 거의 접혀버리다시피 이렇게 물렸어요. 천장이 종이잔처럼 보셨죠? 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70대 어르신 한 분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윤성 교수님, 저기에 안전벨트가 없답니다. 안전벨트가 세상에. 경찰은 이제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이 탑승자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전벨트가 있는데 저기 계신 분들이 안전벨트를 안 맸는가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었는데 네. 저 지금 차량 상태를 보게 된다면 저게 지금 한 17년 전 된 그 단종된 미니버스라고 해요. 진짜 겉으로 봐도 낡았잖아요,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굴러 다니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네. 실제로 그 안에 또 안전벨트도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꾼을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어떤 그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이 if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저기에 안전벨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상자 수도 좀 줄일 수 있었고 또 사망자 수도 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저것도 일종의 그 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찰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보세요.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을 보여요. 경찰 분들이 현장 조사를 물론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다는 것 충분히 이해되지만요.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어르신들이 귀찮아서 벨트 안 맨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어떤 책임도 전가가 되는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갔던 저희 MBN의 정치훈 기자가 버스 내부를 다 살펴봤어요. 사고 난 버스를. 안전벨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지금이라 정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벨트 자체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매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송구합니다만 저분들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최단미 변호사님. 저분들 어떻게 피해 보상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이 보상 문제도 사실은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히 이제 상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치료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 난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나실 텐데 지난해 5월에 무허가로 인력 중개를 하다가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던 전남 영암의 버스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와 같이 근로계약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도 아니죠. 근로계약도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상해 보험을 지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운전자가 예를 들면 과실이 있어서 저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뭐 민사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오래 걸리고 바로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바로 받아야 보상이 되는데 이런 보험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안타까움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쩌다가 저런 사고가 났을까? 아무리 아까 안개 얘기도 나왔지만요. 운전자의 어떤 그 당시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럼 김기화 아나운서. 이제 운전자는 이제 뭐 경상으로 네. 예, 그 정도 이제 다친 것 같고요. 아니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네. 저 길이 초행길이에요, 아니면 뭐 음주를 해서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예, 조사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렇습니다. 커브 도로에서 운전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차량이 논에 빠졌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경찰도 이제 안개가 있었다라는 이제 뒤에 탑승객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요즘 뭐 새벽 6시, 5시, 6시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이제 운전 부주의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운전자의 음주 운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리고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이제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화면은 나옵니다만 당시에 그 어르신들의 소지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게 당시에 또 처참함을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강선우 평론가님 네. 이런 일은 예견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농촌에
일손이 없어 젊은 사람 다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하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지방정부와 그 중앙정부와 함께 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일단 차량 같은 경우 너무나 노후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운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운전대가 마음대로 이렇게 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노후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걸로 강력하게 좀 그렇게 바뀌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도로 상황도 그렇습니다. 새벽인데 굉장히 어둡고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로등 설치나 그런 것을 통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날씨가 안개가 많이 끼고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날은 그 뭐 이장이든 아니면 마을 단위를 통해 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운전을 좀 자제하라는 그 서로 좀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고 보면서요, 우리나라가 아직 뭐랄까요, 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앞서 우리 최단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 버스는 물론 영업용이 아니라 자가용, 개인용 자가용으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종종 품앗이 이 원정 품앗이를 떠나는 버스라는 걸 모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지자체는 이런 걸 그냥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도 수수방관한 건 없었을까요? 지자체도 이 책임에서, 도덕적 책임에서 면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